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낸 시어머니가 경찰청장 딸인 며느리를 만나 겪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신분, 그리고 진짜 인간의 품격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박말순 씨, 올해 72살이십니다. 박말순 씨는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오셨어요. 남편은 아들 기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박말순 씨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손님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죠. 돈은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말순 씨는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기태야, 우리 가난해도 사람으로는 떳떳하게 살자. 그게 박말순 씨의 철학이었습니다. 아들 기태는 엄마를 닮아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어요. 박말순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3년 전 아들 기태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신부 이름은 윤서, 29살의 똑똑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박말순 씨는 처음 윤서를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잘생겼네. 말도 예쁘게 하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윤서가 자신을 볼 때 눈빛이 차갑다는 느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죠. 결혼식은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박말순 씨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객들도 많았고 옷차림도 다들 격식을 갖춘 분들이었죠. 박말순 씨는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태가 좋은 집안으로 장가간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말순 씨는 아들 부부 집에 놀러 갔어요. 손수 만든 김치와 밑반찬을 가지고요. 기태야, 엄마가 내 좋아하는 무김치 담갔다. 기태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윤서의 반응은 달랐어요. 아, 어머니. 윤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사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더 맛있잖아. 박말순 씨가 말했지만 윤서는 김치통을 받으면서 코를 찌푸렸어요. 시장 냄새가 나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박말순 씨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윤서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박말순 씨가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는 대신 어머니,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그냥 손주 보시면 되니까 음식 준비는 제가 할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 같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런 의미였죠. 박말순 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며느리한테 상처를 준 건가?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윤서는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품격이 있으시죠. 우리 집은 항상 손님들이 많아요. 하지만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시댁이요?
그냥 평범해요. 어머니요? 구식이시죠. 아들 기태는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엄마, 윤서가 원래 솔직한 편이에요. 박말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 아닌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6개월쯤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박말순 씨는 아들 부부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기태가 좋아하던 건데 손주도 이제 고기 먹을 나이니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윤서가 문을 열었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아, 그냥 갈비찜에서 가져왔어. 기태 좋아하는 거. 박말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서는 문을 막고 서서 박말순 씨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 집에 자꾸 오시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박말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응? 저희는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저희가 불편하거든요. 윤서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말순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고 올게. 그것도 사실 저희가 바쁠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박말순 씨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윤서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희 집 수준이 어머니랑 많이 달라서요. 그 말과 함께 윤서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말순 씨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갈비찜이 순식간에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박말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 끝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인가? 평생 반찬 장사를 하며 떳떳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박말순 씨는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말순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괴롭힌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말순 씨는 아들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태야, 엄마가 윤서한테 미안한 거 있니? 응? 무슨 소리야, 엄마. 아니, 윤서가 날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기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윤서가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신대. 그래, 그럼 덜 갈게. 그리고 엄마가 가져오시는 음식도 윤서 입맛에는 좀 안 맞는데 박말순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박말순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말순 씨는 아들 집에 손주 옷을 전해주러 갔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아빠, 나 결혼해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 박말순 씨는 움찔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촌스러워. 말투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시장 장사하시는 분이라 몸에서 냄새도 나고. 박말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편도 수준이 좀. 아빠가 보시면 실망하실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시집 왔나 싶어. 그 순간 거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지금 뭐라고 했어? 아들 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말순 씨는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기태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식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뒤돌아보고 당황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왔어? 지금 막 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다 들렸어. 기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수준 낮다고? 우리 가족이 낮은 곳이라고?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기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말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화내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윤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서의 휴대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남자 목소리였어요. 기태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기태입니다. 방금 윤서가 저희 엄마를 어떻게 말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박말순 씨는 그제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기태가 박말순 씨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다 들으셨어요? 응. 박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말순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야, 내가 물어보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무시한 적 있니? 내가 너한테 상처 준 적 있니? 근데 넌 왜 날 그렇게 싫어했어? 박말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가 박말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장인어른이 경찰청장이세요. 박말순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경찰청장 정윤호. 윤서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결혼식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박말순 씨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결혼식이 그렇게 화려했는지, 왜 옷 잘 입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왜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윤서가 날 그렇게 무시했구나. 박말순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기태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박말순 씨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기태야, 사람은 직함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란다. 마음과 인성이 높아야 진짜 높은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박말순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청장 부인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윤서 어머니입니다. 아, 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너무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박말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라면 그건 그냥 인성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윤서가 저를 무시한 건 제가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윤서 마음속에 사람을 겉껍데기로 판단하는 눈이 있어서예요. 경찰청장 부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후 윤서가 박말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박말순 씨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야, 앉아. 윤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로 해결될 일은 아니야. 내가 날 무시한 건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말순 씨는 윤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을 겉껍데기로 판단하는 눈이 있어서야. 윤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넌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지? 네. 윤서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야, 박말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반찬 장사를 했지만 누구한테도 속인 적 없고 떳떳하게 살아왔어. 내 아버지가 경찰청장이시라며 그분이 높은 자리에 계시는 건 국민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딸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면 그게 과연 자랑스러운 일일까? 윤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말순 씨는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윤서야, 나한테 잘할 필요 없다. 대신 내 아들에게 상처 주지 마라. 그게 너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박말순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강습도 듣고 동호회 활동도 했습니다. 윤서는 계속 눈치를 보며 박말순 씨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박말순 씨는 담담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필요하면 말해라.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진 않는다. 아들 기태는 그런 엄마를 보며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지켜줄게요. 박말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알았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박말순 씨를 무시하지 않았고 시장에서 파는 반찬도 감사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친정 자랑도 하지 않았고 남편을 무시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박말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박말순 씨는 놀라서 윤서를 봤습니다. 정말? 네. 이제 3개월이에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 엄마가 되면 어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박말순 씨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을 바꾸면 다 할 수 있어.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딸을 낳았어요. 박말순 씨는 처음으로 손녀를 안아봤습니다. 참 예쁘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이름 어머니께서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키우고 싶어요. 박말순 씨는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품격 품자를 쓰자. 진짜 품격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 박말순 씨는 손녀를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권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의 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로 결정됩니다. 박말순 씨는 평생 떳떳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아들을 바르게 키웠습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직업이나 형편 때문에 무시받고 계신가요?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성 문제입니다. 당신은 떳떳하게 살아온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박말순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